고품격 주식 수다 이서구입니다. 오늘은 어제 생방송에서 제 1편으로 공매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대차장고가 많이 늘은 종목군들을 뽑아서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개 종목에서 종목을 뽑은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공매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 제 2탄, 거기에 더불어서 이 조건에 있다면 공매도는 나올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차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기관이나 주식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옵니다. 주식을. 바로 그것을 대차거래라고 하고요. 그래서 빌려온 주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차잔고가 늘어난다. 줄면 줄어든다. 빌려온 주식수를 대차잔고라고 해요. 그래서 대차거래를 이루어서 대차잔고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해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공매도를 쉽게 때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차잔고, 즉 주식을 빌려오면은요,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처럼 이자를 줘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내죠.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부분을 먼저 아시고 지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레포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레포트 형식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차잔고는 다양한 이유로 증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려오는 거예요. 주식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매도를 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한테 빌린 것도 갚기 위해서 또 빌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공매도로 출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 공매도 괜히 쳤다가 더 올라가면 손실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고점이야 하고 소위 미리 매도를 안 때려요. 고점을 이룬 이후에 약간 꺾어지는 그 흐름 안에서 더 하락할 거야 라는 예상치가 나왔을 때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예상하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올라왔어. 여기서 악재가 내렸어. 그 과정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국인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다 하는데 그 안에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있더라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숫자로 나타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무엇이냐면요.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 그것을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 펀더멘탈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지금 당장 1분기 실적 발표 시작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매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발표됐어.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가령 IT에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반도체 쪽이죠. LG전자, 삼성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괜찮은데 얘만 나빠. 좋을 것 같았는데 왜 그럴까? 의문점이 가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진한 이익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종목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데, 즉 실적 이만큼 나올 것 같았는데, 더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 무너질 수 있는 종목. 가령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HMM 같은 경우 지금 해상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뚫을 거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배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올라왔죠. 그런데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 공매도의 공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온 종목은 그만큼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회했을 경우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있을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망치, 각 증권사에서 전망한 것을 하회했을 경우, 더 안 좋게 나왔을 경우 주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업종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IT면 IT, 뭐 이렇게 섹터 내일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익이 보일 경우 안 좋은 것이 이들 종목이라는 겁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스크린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 종목 과연 실적이 더 좋게 발표될 것인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와 더불어서 예상치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증권사에 전화하시든 꼭 알아보셔서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안 좋을 경우 이들 종목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조건, 실적 발표 실제치가 전망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시장 기대치 워낙 높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HMM이 여기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와 있죠. 기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워낙 기대감이 컸어. 근데 그거만큼 이상 나와야 돼. 그들 종목은 HMM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누구나 하고 있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조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방송에서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최근 한 달 동안 대차 잔고가 확 늘은 그런 종목군들을 어제 20개 종목씩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 종목군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어. 공매도 안 나와. 왜? 더 올라갈 건데 공매도를 칠 외국인 기관 없겠죠. 이 공매도는요, 시장 주가 흐름의 교란 요인, 변동이 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라면 꼭 체크를 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품격 주식수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품격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